은퇴자금 15억 들고 필리핀 이민 간 선생님. 30년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종례를 마친 김영수 선생님은 교무실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65세 30년간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친 그의 교직 생활이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시작해볼까? 영수는 가슴 한편에서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꿈들을 이제 실현해볼 차례였습니다. 은퇴 정산을 받고 나니 통장 잔고가 15억을 넘었습니다. 퇴직금, 연금 일시불, 그리고 30년간 차곡차곡 모은 적금까지 합치니 상당한 돈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해외에서도 충분히 살 수 있겠는데, 영수는 계산기를 두드려봤습니다. 필리핀 같은 동남아 국가라면 월 200만 원으로도 왕처럼 살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자녀들은 모두 결혼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제 편하게 지내세요. 큰아들이 말했지만 정작 자주 연락하지는 않았습니다. 명절에나 한두 번 보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족이라고 해봐야 이 정도구나. 영수는 쓸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해외 이민이라. 영수는 인터넷을 검색해봤습니다. 필리핀 은퇴 이민에 대한 정보들이 쏟아졌습니다. 1년 내내 여름 날씨, 저렴한 물가, 친절한 현지인들. 광고 문구들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영어도 통하고 골프도 저렴하게 칠 수 있다니. 이거 괜찮은데? 영수는 필리핀 이민 설명회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필리핀은 은퇴 천국입니다. 업체 직원의 열정적인 설명에 영수는 점점 빠져들었습니다. 한국에서 월 300만원 쓰시던 분이 필리핀에서는 월 150만원으로 더 호화롭게 살 수 있어요. 참석자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운전기사도 두고 가정부도 둘 수 있어요. 결정했어. 필리핀으로 간다. 영수는 그날 밤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빠, 갑자기 왜요? 아빠도 이제 내 인생 좀 살아보려고. 한국에 있어봐야 할 일도 없고. 아들은 말리려 했지만 영수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걱정 말아라. 돈도 충분히 있고 문제없어. 영수는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와, 정말 다른 세상이네. 마닐라 공항에 도착한 영수는 뜨거운 열기와 습기에 놀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공항에서 마중 나온 이민업체 직원의 안내로 세부로 향했습니다. 선생님, 세부는 필리핀에서도 가장 살기 좋은 곳이에요. 바다도 아름답고 한국 분들도 많이 살고 계세요. 직원의 말에 영수는 기대가 커졌습니다. 세부에 도착하니 정말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 야자수가 늘어선 해변, 그리고 무엇보다 모든 게 저렴했습니다. 맥주 한 병에 1,000원? 마사지 1시간에 15,000원? 영수는 물가에 놀랐습니다. 이곳에서 살면 정말 왕같은 생활을 할 수 있겠네. 이민업체에서 소개해준 콘도에 임시로 머물면서 영수는 현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이 콘도 어때요? 바다 전망에 수영장도 있고. 부동산 업자가 호화로운 콘도를 소개했습니다. 월세가 한국 돈으로 80만원이에요. 한국 같으면 400만원은 될 거예요. 영수는 바로 계약했습니다. 선생님, 필리핀 생활에 만족하세요? 같은 한국인 교민인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박 사장은 10년 전에 필리핀으로 이민 와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런 생활을 꿈꿔왔거든요. 영수의 대답에 박 사장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돈만 쓰고 계시면 안 돼요. 여기서 돈도 벌어야죠. 박 사장의 말에 영수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돈을 벌 방법이 있나요? 물론이죠. 여기는 한국보다 투자 기회가 많아요. 박 사장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부동산만 해도 매년 2030% 오르고 리조트 같은 곳에 투자하면 매달 배당도 받을 수 있어요. 영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면 충분히 가능해요. 15억 있으시다고 했죠? 박 사장이 물었습니다. 영수는 순간 입을 잘못 놀렸구나 생각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정도 자금이면 정말 큰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좋은 기회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박 사장의 제안에 영수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단순히 돈을 쓰기만 하는 것보다는 벌면서 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좋은 기회예요. 박 사장이 가져온 투자 제안서를 보며 영수는 놀랐습니다. 세부 외곽에 대형 리조트를 건설하는 프로젝트였는데 투자 수익률이 연 40%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수치인가요? 영수가 의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필리핀이에요. 한국과는 차원이 달라요. 박 사장은 열심히 설명했습니다.
정부에서도 관광산업 육성한다고 지원해주고 이미 외국 투자자들이 줄을 서 있어요. 영수는 제안서를 자세히 봤습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5억 원이었고 2년 후부터 매달 원금의 34%씩 배당을 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한 달에 2천만 원씩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맞아요. 그러면 선생님은 평생 일할 필요 없이 배당금만으로도 왕처럼 살 수 있어요. 박 사장의 말에 영수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위험하지 않을까요? 사기일 수도 있고. 영수의 걱정에 박 사장이 웃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벌써 3억 투자했어요. 저도 속을 바보가 아니죠. 박 사장은 영수를 리조트 예정 부지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보세요. 벌써 공사 시작했어요. 정말로 불도저들이 땅을 고르고 있었고 현장 사무소도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와, 정말 진짜네요. 영수는 안심했습니다. 투자자들을 위한 설명회도 정기적으로 열어요. 다음 주에 한번 참석해보세요. 설명회에 참석한 영수는 더욱 확신을 가졌습니다. 개발업체 사장이 직접 나와서 설명하고 정부 관계자도 참석했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세부 최고의 리조트가 될 겁니다. 사장의 말에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선착순 100명만 모집하는데 벌써 80명이 넘었어요. 어떡하죠? 늦으면 기회를 놓칠 것 같은데. 영수는 고민했습니다. 박 사장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기회가 흔한 게 아니에요. 저도 추가로 투자하려고 해요. 결국 영수는 결정했습니다. 좋아요. 7억 투자하겠어요. 15억 중 절반 가까운 돈이었지만 성공하면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투자를 한 후 영수의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나도 투자자야. 영수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남은 8억으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고 운전기사도 고용했습니다. 드라이버, 골프장으로 가주세요. 영수는 매일같이 골프를 쳤습니다. 한국에서는 한 번에 20만 원씩 들던 골프가 여기서는 3만 원이면 충분했습니다. 선생님, 투자하신 거 잘하셨어요. 골프장에서 만난 다른 한국인들이 부러워했습니다. 벌써 공사가 30% 진행됐다던데요? 영수는 뿌듯했습니다. 네, 곧 첫 번째 배당도 나올 거예요. 사실 영수는 공사 현장을 직접 본 지 한 달이 넘었지만 박 사장이 계속 진행 상황을 알려줘서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매일이 휴가 같았습니다. 아침에는 수영장에서 수영하고 오후에는 골프나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저녁에는 바닷가 레스토랑에서 맥주를 마시며 노을을 감상했습니다. 이게 진짜 인생이지. 영수는 자신의 선택에 만족했습니다. 한국에 있었으면 이런 생활 꿈도 못 꿨을 텐데. 가정부도 고용했습니다. 메리야, 오늘 저녁은 한국 음식 해줘. 네, 사장님. 메리는 영수를 극진히 모셨습니다. 월급 30만 원에 이런 대접을 받으니 영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한국에서는 가정부 하나 쓰려면 월 200만 원도 모자란데 여기서는 30만 원이면 되니까. 영수는 가족들에게 자랑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아, 아빠 필리핀에서 정말 잘 살고 있어. 아빠, 돈은 괜찮으세요? 괜찮기는 투자도 했는데 곧 배당 받을 거야. 매달 2천만 원씩. 아들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해외 투자는 위험해요. 조심하세요. 걱정 마, 아빠가 바보냐? 다 확인하고 한 거야. 3개월이 지나자 영수는 완전히 현지 생활에 적응했습니다. 한국인 교민 모임에서도 유명 인사가 되었습니다. 김 선생님 부럽네요. 저희도 그런 투자 기회 있으면 소개해주세요. 사람들의 부러운 시선에 영수는 우쭐했습니다. 곧 배당받으면 더 큰 투자도 할 계획이에요. 하지만 영수는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거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6개월이 지났지만 약속된 배당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님, 배당은 언제 나와요? 영수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아, 선생님. 공사가 조금 지연되고 있어요. 비가 많이 와서요. 박 사장의 대답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곧 나올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영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직접 공사 현장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6개월 전과 별로 달라진 게 없어 보였습니다. 공사가 30% 진행됐다고 했는데. 현장 관리소장에게 물어봤지만 영어가 서툰 영수는 제대로 답변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섬싱롱, 베리슬로 라는 말만 겨우 알아들었습니다. 골프장에서 만난 다른 한국인들도 수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김 선생님, 그 리조트 투자 정말 괜찮아요? 저희 아는 분은 비슷한 투자로 사기당했다는데요. 영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박 사장님이 확실하다고 했는걸요. 그 박 사장이라는 분도 사실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다던데요. 영수는 박 사장을 찾아갔지만 연락이 안 됐습니다. 사무실에 가봤더니 비어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어디 갔어요? 건물 관리인에게 물으니 한국 갔다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영수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설마 내가 사기당한 건 아니겠지? 리조트 개발업체에 직접 찾아가 봤지만 문이 잠겨 있었습니다. 경비원이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잘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한국인 통역사를 고용해서 다시 가봤더니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회사는 한 달 전에 파산했어요. 사장도 잠적했다고 하네요. 영수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영수는 급하게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선생님이 당하신 건 전형적인 투자 사기예요. 안타깝지만 돈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영수는 절망했습니다. 7억이 한순간에 날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영수는 자신이 너무 성급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후회했습니다. 집에 돌아온 영수는 통장을 확인해봤습니다. 남은 돈이 8억에서 4억으로 줄어 있었습니다. 3개월간 호화로운 생활을 하느라 4억을 써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살면 1년도 안 돼서 바닥날 것 같은데. 영수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더 이상 배당금을 기대할 수도 없고 남은 돈으로는 오래 버틸 수 없었습니다. 현실을 깨달은 영수는 즉시 생활비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운전기사를 해고하고 가정부도 내보내고 비싼 집에서 저렴한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영수는 매일 자책했습니다. 30년 동안 모은 돈의 절반이 한순간에 날아갔고 나머지 절반도 빠르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스트레스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올라갔고 잠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돈도 잃고 건강도 잃고. 영수는 병원에 가야 했지만 의료비가 부담스러웠습니다. 필리핀 현지 병원은 시설이 좋지 않았고 좋은 병원은 비용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한국인 교민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김 선생님,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예전에는 부러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동정하는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아, 그 사기 사건 말이에요?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영수는 부끄러워서 사람들과 만나기도 싫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장 힘든 건 가족과의 연락이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소식이 없으셔서 걱정했어요. 큰아들이 전화했을 때 영수는 정말 얘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괜찮다, 걱정 마. 하지만 목소리에서 기운이 없다는 게 느껴졌나 봅니다. 아빠,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아들이 계속 물었지만 영수는 차마 사실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영수는 진실을 털어놓기로 했습니다. 아들아, 사실은. 영수가 사기당한 얘기를 하자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아빠, 제가 조심하라고 했잖아요. 알아, 내가 바보였어. 욕심이 너무 컸나봐. 영수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한국에 돌아가야 할 것 같다. 아빠, 돌아오세요. 하지만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가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잖아요. 돈 많다고 자랑하면서 혼자 잘 살겠다고 하셨잖아요. 아들의 말에 영수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지금 와서 도와달라고 하시면 어떻게 해요? 전화가 끊겼고 영수는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절망에 빠진 영수는 며칠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가족도 잃고 돈도 잃고. 영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한국에 돌아갈 항공료와 당분간 생활비 정도만 있었습니다. 이러다 노숙자가 되는 건 아닐까? 두려운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 선생님 계세요? 한국인 목소리였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한국인 교민회 회장인 최 사장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소식 듣고 왔어요. 많이 힘드시죠? 최 사장의 따뜻한 말에 영수는 눈물이 났습니다. 최 사장님, 저 정말 바보 같은 짓을 했어요. 선생님,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교민회에 나오세요. 우리가 도와드릴 테니까. 최 사장의 제안에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같은 인간이 무슨 명목으로. 선생님, 여기 사는 한국 사람들 중에 사기 안 당해본 사람이 없어요. 다들 한 번씩은 경험하는 일이에요. 최 사장의 말에 영수는 조금 위안을 받았습니다. 교민회에 나간 영수는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저도 3년 전에 부동산 사기 당해서 5억 날렸어요.
저는 현지 사업 투자로 8억 손해봤고요. 다들 한국에서 모은 돈으로 필리핀에 왔다가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이었는데 지금은 적응하며 살고 있어요. 선생님, 아직 포기하기는 일러요. 교민회에서 만난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그 박 사장이라는 사람, 다른 사람들도 사기쳤거든요. 우리가 단체로 고발하면 일부라도 돈을 찾을 수 있을지 몰라요. 영수는 희망을 가져도 될지 몰랐습니다.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도해볼 만해요. 교민회 사람들은 영수를 진심으로 도와주었습니다. 병원비도 지원해주고 생활비도 보태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도와야죠. 가족들은 멀리 있지만 우리는 바로 여기 있잖아요. 영수는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내가 돈만 생각하고 살았구나. 정작 중요한 건 함께할 사람들이었는데. 영수는 교민의 일을 도우면서 새로운 의미를 찾았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 선생하셨으니까 한국어 교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현지 필리핀 사람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게 진짜 사는 맛이구나.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김 선생님, 박 사장이 체포됐어요. 교민의 변호사가 흥분해서 연락했습니다. 한국에서 도피하고 있었는데 국제 수배로 잡혔어요. 그리고 일부 자산이 동결됐다고 해요. 영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돈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몇 주 후 영수는 2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투자한 돈의 전부는 아니었지만 상당한 금액이었습니다. 와, 정말 기적이네요. 교민의 사람들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선생님 혼자였으면 불가능했을 거예요. 우리가 단체로 대응해서 가능했던 일이에요. 영수는 교민의 사람들에게 감사했습니다. 돈을 찾은 후 영수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한국으로 돌아갈까? 아니면 여기서 계속 살까?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교민의 사람들이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고 한국어 교실 학생들도 영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내 새로운 집이야. 영수는 필리핀에 남기로 결심했습니다. 영수는 돌려받은 2억 원을 현명하게 사용했습니다.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지 않고 안전한 예금으로 관리하며 이자로만 생활비를 충당했습니다. 월 60만 원이면 충분해. (30년) 한국에서 학생 가르쳤을 때보다 지금이 더 보람있어. 영수는 진정한 교사의 기쁨을 다시 느꼈습니다. 몇 달 후 큰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아빠, 그동안 너무 차갑게 대해서 죄송해요. 아빠가 필리핀에서 한국어 가르치신다는 얘기 들었어요. 괜찮다, 아빠가 잘못했어. 영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빠, 한국 오실 생각 없으세요? 아니야, 여기가 내 집이야. 진짜 가족들이 여기 있거든. 영수는 교민의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사업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관광객들을 위한 안전한 투어 가이드 서비스였습니다. 우리가 당한 사기를 다른 사람들은 당하지 않게 도와주자. 영수의 제안에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야. 이제 영수는 진정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저녁이면 바닷가에서 교민의 사람들과 맥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선생님, 후회 안 해요? 15억 있었을 때가 더 좋았을 텐데. 아니야, 지금이 훨씬 좋아. 영수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돈은 많았지만 혼자였어. 지금은 돈은 적지만 함께할 사람들이 있잖아. 영수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은퇴 후의 자유는 돈이 아니라 함께할 사람들이 있어야만 완성된다는 것을 말입니다.